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남편이 드디어 각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둘째로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장 환경을 들여다보자면 그렇게 좋지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치이고 동생들한테는 동생들이란 이유로 양보하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간 거고요. 그런데 정작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시긴커녕 대학도 못 간 놈이라며 차별을 하시기 일쑤시지요. 그나마 남편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시부모님의 그런 괄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풀렸으니 다 된 거 아니냐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말도 못해요.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고. 아무튼 남편이 대학 대신 선택한 건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젊어서 배워둔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 부부가 제주도에서 정착할 수 있었죠. 다만 제주도가 좁다면 좁은 동네다 보니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라든가 상호 같은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다 죽었다며 뉴스에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할 만큼은 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수기 비성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서포트 빵빵하게 받고 자란 남편의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달까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직도 저희 남편을 무시하시네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죄다 회사 생활한다고 장사는 못 배운 놈들이나 하는 거라면서요. 착하고 순한 둘째 아들이라서 부모님 고생하실까봐 갖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번번이 다른 형제들을 먼저 챙겼을 뿐인데 그걸 알아주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시진 못할 망정 말이죠. 가끔은 정말 저희 남편도 배 아파 낳으신 게 맞냐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야속하다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희 부부가 다른 지역이 아닌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것도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이유가 큽니다. 가까이 살면서 이 꼴 저 꼴 보고 기분 나쁠 바엔 거리라도 두고 살면 좀 낫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저희가 먼저 거리를 두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지를 못해 안달들이네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자리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도련님이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도 구경 좀 시켜달라는데 솔직히 전 그런 도련님의 태도가 탐탁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그래도 하나뿐인 남동생이니 밥 한 끼 정도는 사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참고로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거든요. 제 여동생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니 사실 도련님한테 잘해주는 건 저한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탐탁치 않다고 했냐면요. 그건 도련님이 평소엔 저희 남편하고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뭔가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만 저희 남편을 찾는 식이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도련님하고 도련님 여자친구하고 제주도에서 유명하단 식당에 데려가 거하게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우도 알게 되면서 또 놀러오고 또 뒤이어 질세라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애들까지 데리고 내려오고 그러니 돈도 시간도 속된 말로 얼마나 까먹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솔직히 신우랑 형님은 평소엔 자기들끼리 딱 붙어서는 얼마나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아는데 제주도 내려와서는 어찌나 친한 척을 해대던지 기가 막혔죠. 게다가 처음 내려왔을 때 한번 잘해줬더니 그게 응당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건지 이후로 툭하면 무슨 통보하듯 제주도 간다 누구랑 간다 해가며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그럼 그럴 겁니다. 그런 연락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예 시댁하고 연을 끊고 산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 무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시했다간 또 저나 저희 남편에 관해서 어떤 험담을 하고 다닐지 가늠도 안 됐고요. 여담이지만 저희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솔직히 시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모른 채 할 수 있냐, 형제를 버릴 수가 있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다 좋다 치자고요. 같이 육지에 살았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주도에 왔다는데 밥 한 끼 사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신우부터 얘기하자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툭하면 형님을 헐뜯으며 제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는지 허구한 날 자기 친구들이라며 같이 내려와서는 재워달라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그럼 여자애를 밖으로 돌릴 거냐 하시며 재워주라 하셨죠. 그리고 형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툭하면 유치원 인맥이라면서 그렇게 애엄마들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저 언니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 저 언니는 남편이 어디 회사를 다닌다. 마치 저한테 자기가 그런 여자들과 어울리는 게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의시되면서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솔직히 어떻게든 그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혈안이 된 것 같았는데 막말로 기고 싶으면 자기나 기면 되지. 저랑 저희 남편까지 무슨 그 사람들 시중이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 마냥 이것저것 요구를 해대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뒤치다꺼리를 1년 정도 하다가 남편한테 더는 못 해먹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려고 제주도 내려온 거 아니라고? 이럴 것 같으면 다 정리하고 다시 서울 가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이제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성격에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할 것 같고 또 남편이 욕먹는 것보단 차라리 제가 먹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다못해 누구든 싫은 소리라도 하면 이참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확 들이받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가만히 있으라 하고 신우와 형님한테 연락해 당분간 장사도 바쁘고 해서 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연락 안 줘도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이건 뭐 알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 다 더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보나마나 둘이서 또 편먹고 짝짝꿍이 되어 얼마나 저를 씹어대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러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기도 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시댁에 들렸는데 어째서인지 아주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를 보더니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형님하고 싸웠는데 일이 커져서 별것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크게 했길래 별것씩이나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따지고 보면 다 저희 때문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자 하니 형님이 얼마 전부터 그렇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자고 조르더랍니다. 서울살이가 갑갑하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재택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 비하면 정말 사이좋은 부부예요. 하지만 그런 저희도 매일같이 붙어 지내다 보면 별거 아닌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랑 형님은 성향이 정말 달라요. 예민한 아주버님에 비해 형님은 만사가 느리고 게으르고 게다가 아주버님은 남자치곤 잔소리도 많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형님의 그런 꼴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참고로 물론 아주버님은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했지만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뜬금없이 무슨 제주도냐고 안 된다고 했답니다. 회사는 어떡하냐면서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럼 애하고 자기만 보내달라고 하더래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버님도 그때부턴 진짜 왜 이러나 싶어서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 애엄마들 다 외국 가서 한 달씩 살고 오고 그러는 거 모르냐면서 우리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뭐 그러더라나요. 그리고 급기야는 나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못하냐며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아냐? 쪽팔린 줄 알아라. 지 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비교를 하면서 지 동생만도 못하다고. 그까짓 대학 좋은데 나온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돈도 쥐똥만큼 벌어오면서. 그리고는 가서 막노동을 하든 대리를 하든 돈 더 벌어오라고. 그래서 나랑 애도 제주도 한 달 살기라도 좀 해보게 돈 좀 벌어오라고 보채더라는데. 듣는 내내 황당했죠. 그리곤 짐작이지만 맨날 유치원 인맥이니 어쩌니 해가며 돈 많은 언니들 시녀짓을 자진해서 하고 다니더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이후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한참 동안 하소연을 이어가더니 따지고 보면 저희도 잘못이 있대요. 저희가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되는데 유난스럽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막말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냐입니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자기네가 왔건 말건 저희가 아는 척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으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누가 제주도에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와서는 사람 시간이며 돈이며 다 쓰게 할 땐 언제고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부싸움에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엄한 데다 화풀이 하지 마셔라. 보기 안 좋다. 그랬더니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자기가 예민해져서 말이 좀 심했다며 미안하다대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 안 하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주버님 입장 생각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제주도에 같이 오시게 되든 형님만 오시게 되든 적당히 선도 긋겠다고 했지요. 집에 올라오는 길 남편이 저더러 속이 다 시원했다면서 고맙답니다. 자기도 듣는 내내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면서요. 다만 자기는 한 번도 형한테 대드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형이 저한테 사과를 할 줄은 몰랐대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길래 그러라고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조용했는데 오늘 아버님한테 벼랑간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저희더러 제사를 가져가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저희가 왜요 했더니 저희가 잘못이 크다나요. 참고로 원래 제사는 큰아버님 댁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큰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번 추석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받아서 지내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아주버님 일로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힘이 없다고 하신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해야 한다나요? 황당해서 설령 저희가 제사를 가져간다 치면 매년 명절 때마다 어떻게 가족들이 모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다 같이 제주도로 내려가면 된다면서 내려간 김에 제사도 지내고 관광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비행기표는 돈 잘 버는 저희가 사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 잠이야 저희 집에서 자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차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제사를 가져오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다 알아서 하셔야 한다. 그리고 오셔도 재워드릴 수도 없으니 그런 기대는 마셔라 했습니다. 아주버님네 챙겨줬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저희가 미쳤다고 또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랬더니 저희더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살 때는 이만한 가구도 없었냐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떠나온 거지 사실 쫓겨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형제들과 사이가 좋았으면 굳이 뭐 한다고 연고도 없는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지낼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때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온 남편이 저더러 누구냐고 묻길래 아버님이랑 통화 중인데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통화하겠다며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넘기고 전 애꿎은 머리만 쥐어싸매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종종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진 들리지 않대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한마디 하더니 이제 그만 자기 좀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소리며 톤이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형이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그래서 형수가 원하는 한 달 살기인지 뭔지 못 보내주는 것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머니가 형 때문에 힘이 없으시다니 그건 자식으로서 속상하지만 그럼 그 책임은 형이 져야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한테 이러시냐. 우리 제주도 내려올 때 누구 한 사람 가지 말라고 잡기를 했냐. 아니면 가서 먹고 사는데 보태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줬냐.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길. 내가 아직도 어렸을 때 이리저리 치이던 둘째로 보이시냐. 나는 이제 그 아이가 아니다. 이제 지켜야 할 내 가족이 있고 사업이 있다. 그러니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시라. 솔직히 가족들한테 매번 퍼주기만 하는 마음여린 남편인 줄 알았고 지난번에 했던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단 말은 그저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니 전에 없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대요. 그리고는 괜찮냐니까 자긴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저번에 이런 기분이었냐 하더니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하다대요. 그리고는 진작에 자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제주도 내려온 이후로
솔직히 보고 싶은 친정 부모님이나 동생도 자주 못 보고 친구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이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누구한테도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남편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많이 재지 않고 남편 하나만 보고 내려온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이 하는 말과 가는 길은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줄 거예요.